네, 안녕하세요. 헬로 그린의 이그린입니다. 오늘도 수다 한 조각 세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와, 네, 유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린님의 수다 파트너 조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진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요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중간고사 기간이었어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학교 요즘 뭐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잘 보셨어요, 시험은? 아, 저는 예술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중간고사 시험은 없는데, 대신 시험을 대체할 과제들이 엄청 많아요. 소설 쓰기도 있었고, 저는 이번에 마술 수업을 하나 듣고 있는데, 마술을, 영상을 찍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마술이요? 마술 수업? 네, 소설과 마술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네, 교양이에요, 교양. 아, 교양 수업이구나. 네네. 아, 그래서 요즘 학교에 좀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네요. 네, 맞아요. 아, 저는 요즘, 사실 뭐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보통 이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 가서 공부도 하고, 또 뭐 편집이 필요하면 편집도 하고, 아니면은 좀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하면 멍 때리기도 하고요. 네. 요즘 카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유진님 사실 그 한국이 카페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카페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길을 걷다 보면 한 세 개 가게 중에 하나는 카페인 기분이에요. 맞아요. 저번에 저희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편의점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것만큼 한국에 많은 게 저는 카페라는 생각이 드는데 카페라는 공간이 한국에서는 뭔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을 넘어서 뭔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또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또 혼자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거의 카페가 생활 공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카페를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보면 조금 놀랄 수도 있는 한국의 카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진님, 혹시 카페 가시면 보통 뭐부터 하시나요? 뭐 공부하시나요? 아니면 뭐 주문부터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저는, 뭐 뭘 좀 자주 드시나요? 음, 저는, 어, 여름이든 겨울이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 먹는 사람입니다. 아, 유진님, 얼주가시구나. 아, 네. 저 얼주가죠. 네. 얼주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줄임말이죠. 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한국에는 또 사계절이 있는데, 특히 겨울에는 엄청 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겨울에 드신단 말이에요. 왜 한국인들이 이렇게,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할까요? 제 생각에 한국인들은 커피를 맛으로도 맛있어서 마시기도 하는데 잠을 깨려고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마신다라는 표현으로 포션을 채운다? 뭐라고 하죠? 약간 그 게임에서 포션을 먹는 것처럼 네네. 그쵸 그쵸 포션한다, 뭐 도핑한다라고도 하죠. 도, 도핑한다가 제 생각에는 좀 네.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포션 왜냐면은 먹고, 네네.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특히 좀 힘든 날이나 또 피곤한 날에 되게 그
카페인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카페인이 있는 음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카스 같은 그런 에너지 드링크도 있고 또 보통 이제 커피에도 카페인이 있으니까 커피로 이제 도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국인들이 성질이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저도 포함해서 말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커피를 먹고 싶은데 따뜻한 걸 시키면은 그거를 식힐 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음, 당장 이제 카페인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이 아마 성질이 급한 것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한국이 사실 겨울이 돼도 실내에 들어가면 따뜻하잖아요. 그쵸? 히터도 잘 나오고. 근데 일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속이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아이스를 마셔서 이 부글부글 타오르는 속을 약간 잠재워야 되는 상황이 음, 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 이 실내 공간에 갇혀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해야 될 때 속이 너무 답답해서 아이스 음료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뭐 최근에 좀 속이 부글부글 하셨었나요? 아, 공부하면은 답답하잖아요, 속이. 그쵸, 그쵸.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아메리카노를 드시면서 뭐 디저트도 같이 드시는 편인가요? 디저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진짜 많은데요. 네, 한국 디저트 유행이 정말 빠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매번 좋아하는 디저트가 바뀌기는 하는데, 최근에는, 어, 투썸플레이스에 무아박이라는 케이크가 나왔어요. 누, 그게 누아박이요? 부아박이요. 아, 두아박이요. 네, 이게 두바이 아이스 박스라는 케이크인데, 음, 그 피스타치오 크림에다가 오레오가 섞여진 이런 케이크입니다. 제가 음, 최근에 가장 많이 먹고 있는 디저트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최근에 유행했던 두쫀쿠랑 되게 결이 비슷하네요. 왜냐면은 두쫀쿠도 그 초코가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오레오랑 피스타치오랑 해가지고 그런 카다이프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 피스타치오 크림 안에 카다이프가 들어가 있어요. 음, 네, 두쫀쿠라고 한국에서 최근은 아닌가요? 몇 달 전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디저트가 있어요. 그래서 두바이 쫀득 쿠키를 저희가 줄여서 두쫀쿠라고 불렀는데 그게 이제 유행이 지나고 제 생각에는 어떤 하나의 디저트 장르처럼 좀 변해가지고 많은 시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이지 싶네요. 네, 맞아요. 두바이 쫀득 쿠키의 유행을 따라서 투썸 플레이스가 만든 디저트인 것 같더라고요. 맛있나요? 엄청 맛있습니다. 이게 한참 유행일 때는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네. 요즘은 조금 열기가 식어서인지 어디 투썸 플레이스 매장에 가면 항상 있더라고요. 다음에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뭐였죠? 두아박입니다. 두아박.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한국에 계신 분 계시다면, 투썸 플레이스, 유명한 카페죠? 투썸 플레이스 가서 두아박 한번 드셔보시고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게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아박도 드시고, 저는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으면 보통 케이크를 먹는데, 어, 꾸준히 뭔가 찾게 되는 케이크는 치즈 케이크인 것 같아요. 음, 그게 제 생각에는 뭔가 아메리카노랑 잘 어울리고, 어, 또 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뭔가 크림이 묻을 걱정도 사실 많이 없고, 맞아요. 생크림이나 이런 것보다, 그리고 초콜릿 케이크보다 조금 덜 달기도 하고, 그래서 치즈 케이크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혹시 유진님은 그러면은 보통 카페에 가면은 뭐 하시나요? 음, 저는 카페에 가면은 주로 과제를 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카페가 와이파이가 되는지 그리고 충전을 할 수 있는 콘센트가 있는지도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 카공족이라고 하죠. 그 카페에서 공부하는 유형의 사람들을 저희 한국어로 카공족이라는 어떤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 카공족 때문에 사실 카페 사장님들이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막 멀티탭도 챙겨오고 막 음, 한번 5천 원짜리 커피 하나 시켜가지고 한 6시간씩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상 영업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는 요즘은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콘센트를 못 쓰게 하는 카페들도 꽤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유진님은 또 노트북 쓰셔야 되죠? 맞아요. 노트북 쓰셔야 되니까 또 콘센트가 중요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 카페에서 노트북을 할 일이 많아가지고 컨센트가 있는 자리를 찾고 요즘은 또 그런 꿀팁이 생겼어요. 어디에 가면 컨텐 콘센트가 있을지를 약간 예상하게 되는. 음, 그래서 그렇고 근데 사실 좀 민폐긴 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아, 맞아요. 네, 너무 오래 있으면 민폐죠. 보통 사람들만큼 그냥 얌전히 공부하고 가면은 괜찮은데 그게 좀 도를 지나치는 경우에는 좀 많이 민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2시간 정도 이상 넘어가면 좀 눈치가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 이게 가끔씩 보면은 자리를 잡아두고 식사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최근에도 저 봤어요. 아, 정말 저도 오래 앉아 있는 편이기는 한데 이 식사를 하고 오는 거는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또 우리 한국 문화가 또 양식 문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리에 가방 하나 두고 다른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그런 맞아요. 문화의 나라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은 정말 너무 좋은데,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좀 악용하는 게 없어졌으면 조금 좋겠어요. 저 같은 맞아요. 경우도 카페에서 뭔가를 도둑질 당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혹시 뭐 그런 나쁜 일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유신님은? 음, 저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카페를 정말 많이 가는 편인데, 뭐, 혼자 카페에 가서 자리 위에 노트북 놔두고, 뭐, 아이패드 놔두고, 뭐, 지갑을 올려두더라도, 핸드폰을 올려두더라도, 한 그쵸. 번도 누가 들고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한국 너무 살기 좋다, 그쵸?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지갑은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음, 휴대폰이랑 지갑은 조금 불안하고, 근데 네. 사실 아이패드랑 노트북이 더 비싼데, 그쵸? 맞아요. 더 비싼데 뭔가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는 뭔가 여기 자리가 있다라는 거를 표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휴대폰이랑 지갑은 저는 조금 불안해요. 왜냐면은 그 지갑에 소중한 것들도 너무 많이 들었고, 음, 혹시나 또 휴대폰 잃어버리면 진짜 아, 재앙이잖아요. 현대 골치 사회에서. 아프죠. 네, 네. 자, 무슨 추억 플러스 뭐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그런 거에 좀 조심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음, 그런 것들은 조금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도둑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택배 같은 것도 음, 문 앞에 이제 두고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의 옆집의 아주머니는 지금 한 6개월 정도째 택배 상자를 집에 들여다 놓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도 뭐 아무도 터치도 안 하고 뭐라고 음, 하는 사람도 없고 뭐 훔쳐가는 건 당연히 없고요.
6개월이면 사실 뭐 필요 없으신 건가? 아, 앞에 약간 짐을 이렇게 쌓아두시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런 집들이 있어. 저도 네, 예전에 그 서울 살 때, 위층에 올라가면은 저희 층은 괜찮은데, 저희 층별로 한 다섯, 여섯 가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복도식으로. 근데 제가 5층이었는데 4층에 한번 내려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4층은 음, 그 복도가 그 완전 택배 상자 플러스 음, 뭐 물, 생활용품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 때문에 엄청 지저분했고 5층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클린한 상태였었는데 음, 그런 것처럼 또 하나의 또 층마다 문화가 또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맞아요. 식으로 뭔가 밖에 물건을 놔둬도 훔쳐가지 않는 문화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외국인 분들이 또 되게 감동적인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겠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쵸? 맞아요. 음. 저는 예전에는 제주도에 산 적이 있었는데, 제주도의 전통 가옥들을 보면은 심지어 대문이 없어요. 뭐 저희가 생각하는 대문이 아, 없고, 문이 없고, 네. 나무 기둥으로 내가 이 집에 있다, 없다를 표시해 놓는 정도만 해두고, 대문은 없는 어, 그런, 그 정도로 도둑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평화롭네요. 제주도. 네. 네, 분위기만큼이나 치안도 좋은. 맞아요. 좋습니다. 네,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또 질문이 있는데, 유진님은 그러면은 카페 가시면은 음료를 고를 때 맛, 그 다음에 가격, 그리고 카페 분위기 중에서 음, 혹시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주중이냐, 주말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뭐 주중이라면? 주중이라면은 저는 가격을 우선으로 하는 음,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에 가서 테이크아웃을 해오거든요. 네. 이게 아까 처음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도핑을 하기 위해서 마시는 음, 그런 용도로 마실 때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가고요.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에 가면은 아메리카노가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해요. 맞아. 엄청 되게 큰 싸죠. 사이즈의 네, 커피가. 진짜 카페인 보충용. 맞아요, 맞아요. 음, 그거를 이제 한 2시간에 걸쳐서 아침 시간에 잠 깨는 용으로 마시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가격이 우선시 되는 것 같지만 제가 주말에 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거나 아니면 맛있는 디저트, 맛있는 음료를 마시고 싶을 때는 또 조금 가격대가 있어도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가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떤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일단 공부가 목적이다.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가격이 싼 곳으로 가서 좀 시간을 보내고 오는 편이고, 친구들을 만난다. 보통 그러면 이제 밥을 먹고 저희는 이제 수다를 떨러 카페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 그 친구들이랑 있는 곳이 좀 핫한 곳이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 좋은 데로 가는 것 같고, 근데 도심지다. 그러면 이제 프랜차이즈 뭐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데 음, 가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저희한테는 이제 카페가 생활 공간처럼 됐잖아요. 또 제 친구, 제 친구가 또 카페를 하시는데 또 제 네. 친구가 유진님의 가족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쵸? 네, 제 친구가 그 부산 광안리에 또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되게 정원이 예쁜 카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 친구가 카페를 하게 돼서, 뭔가 제 삶의 어떤 행복의 한 부분이 늘어났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뭔가, 카페라는 공간도 너무너무 좋고,
되게 평화로운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카페라는 공간을 친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 언제든지 뭔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겨가지고 한 번씩 뭐가 없을 때 그 친구 카페 가서 뭐 커피도 마시고 하다 보면 되게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유진님한테는 또 카페가 행복한 공간일까요? 유진님한테도? 저한테는 카페가 일을 해야 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음, 제가 카페에 일을 하러 가면은 한 6시간 정도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몸이 굉장히 힘들기도 하지만 커피를 내리는 일은 창작하는 일에 비해서는 훨씬 행복하다. 그쵸. 또 그 쾌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일을 해봐서 아는데 어떤 그 원두의 그램 수를 맞추고 그 음, 그램 수를 넣었을 때 범위가 있잖아요. 그 시간의 범위, 맞아요. 뭐 20 몇 초까지는 넘으면 안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계속 지켜졌을 때 이 쾌감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또 그리고 되게, 향기도 너무 좋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일하는 내내. 또 카페 근처만 가도 이제 커피 향이 싹 나면서 그런 행복도 있고. 근데 또 이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매출이나 이런 걸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음, 완전히 신경을 쓰시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그런 거, 왜냐면은 이제 한국이 카페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있듯이, 맞아요. 이제 너무 경쟁이 많은 산업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즐기는 소비자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아, 맞아요. 네. 소비자로 갈 때가 가장 행복하죠, 카페는. 그리고 그런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뭔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카페인데, 그 이유가 뭔가 좀 조용해서이다. 음, 그러면은 꼭 사라지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손님이, 맞아요. 손님이 없어서 조용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혹시 뭐, 유진님, 개인적으로 뭔가 좀 최애 카페가 있다면 혹시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의 최애 카페는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광안리에 있는 슬링샷 카페 아니, 슬링샷이라는 카페죠? 네, 네, 정원 카페죠. 네, 맞아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하는 곳이고, 네, 사장님이 인심이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뭐, 홍보비를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생각이 나서, 혹시나 가볍게 광안리에 그 여행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들려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옛날에 그 대학가 옆에 테라스 카페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카페를 정말 정말 좋아했어요. 카페 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고양이도 있었고, 또 테라스도 있었고, 또, 또 재즈 음악을 엄청 틀어주시는 곳이었어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했는데, 좀 조용했어요, 카페가. 평화롭기도 하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사라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마냥 이렇게 좋아하는 카페가 조용한 것은 기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이 아, 잘 돼야 또 저희가 계속해서 그 좋아하는 카페를 즐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 오시는 분들 계시면 카페 정말 많으니까 많이 다녀보시고, 그리고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국 카페가 후기들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쁘기도 음, 하고, 음료도 맛있기도 하고, 또 되게 디저트도 많잖아요. 빵을 파는 곳도 많고, 그래서 혹시 한국에 오시는 분들 카페 많이 들려서 친구들이랑 또 재밌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벌써 또 마무리를 할 시간이 돼가지고요. 또, 네. 오늘 한국의 카페에 대해서 수다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는 요즘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카페가 뭔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제 일상의 일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카페가 그냥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각각의 추억이 담긴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군가는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혼자 조용히 커피를 마시면서 보내는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도, 나는 이런 카페 스타일을 좋아한다. 아니면, 한국에 이런 카페가 좋았다. 이런 어떤 에피소드나 이야기가 있으시면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저희가 다 읽어보면서 다음 수다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참여가 이 수다 한 조각이라는 세션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부끄럼 타지 마시고 댓글로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편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지금까지 헬로 그린의 호스트 이그린. 저는 유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따뜻하고 수다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